담대함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느낌은 이에 가깝지 않나 싶어요. 호연지기. 만약에 담대함이 호연지기라면 구독과 좋아요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ENTJ 강백입니다. 여러분, 한 MBTI 사이트의 ENTJ의 설명에 대한 것 혹시 기억하시나요? 대담한 통솔자라고 나오는데요. 근데 실제로 문서를 읽어보면요, 기분 좋은 내용들로 가득하긴 하지만 왜 대담한지에 대해서 나오지는 또 않습니다. 사실 저는 이 대담함을 두 글자로 바꿔서 담대함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이 담대함이란 말을 참 좋아하거든요. 듣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오늘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나는 왜 담대함이란 단어를 좋아할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강백이 구독. 사실 저는 저를 객관화시켜 보자면 담대함이랑은 거리가 멀 수도 있어요. 나는 따지자면 찌질한 편에 가깝거든요. 친구들이 얘기할 때도 좀 좋게 말할 때 찌질미가 있다, 날 것 그대로 말을 하자면 아주 예민하고 찌질하다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예민함이 나오고 뭔가를 끝까지 붙잡고 고민하고 들이밀고 표현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찌질하다 그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또 나름의 담대한 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요 담대함이란 건 무엇이냐? 사전적 의미로는 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말의 뉘앙스가 요 이상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로 성경이나 위인의 일대기에서 종종 쓰이는 말이던데, 저는 기독교 신자는 아닙니다. 다윗과 골리앗, 잔다르크, 이순신 이런 분들이 담대함의 뉘앙스를 갖고 있는 것 같죠. 이분들이 겁도 없고 배짱도 두둑한 분들인 건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만의 해석을 좀 덧붙여보자면 담대함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느낌은 이에 가깝지 않나 싶어요. 호연지기. 만약에 담대함이 호연지기라면 산 정상이나 바다 한가운데서 망망대해를 바라볼 때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느낌이라면, 이런 느낌을 남들보다 더 크게, 더 많이, 더 자주 느꼈다면 그럼 담대하다는 말이 붙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제가 이런 자극을 남들보다 더 많이 받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일상에서 쓰는 단어들이 남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극의 역치가 낮고 동기부여의 역치가 낮다고 해야 할까? 그러니까 같은 하늘을 봐도 더 큰 탄성을 내지르게 되는 거고요. 우와! 좀 과했나? 같은 연극을 봐도 감동의 크기가 더 큰 거죠. 연인 관계에서도 상대가 하는 말에 더 큰 애정을 느끼거나 더 큰 안타까움을 느끼는 겁니다. 1년 정도 전에 영상이었는데 거기서 친구도 그랬어요. 동기부여를 나에게 해주는 사람이보다는 어떤 동기부여를 잘 받는 사람 중에 최고봉이 형이야. 형만큼 동기부여를 잘 받는 사람도 못 봤다. 이 표현이 오늘의 담대함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모든 것에 이렇게 큰 동기를 부여받는다면 어떻게 대문자 T고 어떻게 ENTJ는 공능제라는 소리를 듣겠어요? 그렇죠. 아마도 꿈과 목표와 관련된 것이거나 나와 관련된 것이거나 그럴 때만 이런 담대함의 센서가 작동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ENTJ의 담대함이란 건 정리를 해보자면 멀리 보려 하는 마음과 능력, 실체가 있는 꿈의 크기,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도, 혼자 있을 때는 몽상가가 된다는 것도 이 멀리 보는 것을 좋아하고 감각이 있기 때문 아닌가 싶고요. 사람들을 잘 리드할 수 있다는 것도 꿈을 꿀 수 있고 이를 사람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 아닌가 싶은 거죠. 근데 또 그게 있어. 이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단 말이야. 허풍과 거짓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너무 먼 미래를 얘기하고 여기에 행동이 아귀가 맞듯이 잘 붙지 않으면 사람들로부터 허풍쟁이다, 거짓말쟁이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죠. 한때 저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조심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옛날에는 말에 행동이 따라가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번지르르한 말들을 지금보다 더 많이, 더 익스트림하게 했어요. 그런데 경험들이 차차 쌓이면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행동에 말을 따라 붙여야겠다. 내가 하는 말들이 내 행동을 기준으로 재설계되는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러고 나니까 너무 크게 허풍을 떨었던 것들이 조금 언행일치의 갭이 메워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답니다. 자, 지금까지는 ENTJ의 담대함은 무엇일까에 대한 저의 생각이었죠.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그렇다면 성숙한 담대함이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저만의 답을 내려보자면 나를 아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의 무엇에 대해 알아야 하느냐?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하기 싫은 것,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판단할 줄 알아야 하는 게 아닌가? 아니, 내 꿈이 엄청나게 크더라도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에 포함된 게 아니거나 따라주지 못한다면 그건 앞으로도 허풍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없고 하기 싫은 것들을 해야만 내 꿈이 이루어지는 거라면 그게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나를 알므로 인해서 내 꿈을 이뤄나가는 과정을 채워나갈 수 있는 것, 그래서 내가 말한 미래가 거짓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 봐봐, 결국 또 증명으로 귀결되네. 무튼 소결하자면 대담함이 성숙해지면 담담이 된다? 광배기 구독. 네, 그렇습니다. 문득 이런 비유도 생각이 났습니다. 밤의 바다를 묵묵히 바라보는 선장인 거야. ENTJ의 담대함은, 여러분, 그 한밤중에 바다 한가운데에 있어 보셨어요? 저는 가끔 기회가 되어가지고 그럴 일이 있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너무도 고요하고 그래서 무서워요. 동료들은 다 잠들어 있는 새벽 3, 4시의 시간대. 무섭죠. 그때의 그 느낌은 거대한 고독하고 대면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걸 그대로 느끼면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우린 정말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무엇이 지금 가장 중요하며 앞으로도 계속 중요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나만의 답을 내리는 것. 그래서 낮에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봤을 때 나는 이런 게 본질인 것 같아서 이렇게 나아가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제시하고 함께 수정해서 합의를 통해 정해진 방향을 행동에 옮기는 것. 그 모든 과정이 담대함을 키우는 접근 방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진짜 뜬구름 잡는 소리였다. 그쵸? 요새 제가 막 가슴이 웅장해지는 때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저런 고민들을 하고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과 나눠보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커뮤니케이션을 지향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존중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독자분들과 제가. 자, 여러분의 생각이 담긴 댓글 너무 원하고 있다는 말이었고요. 네, 오늘은 담대함에 대한 생각을 풀어봤습니다. 또 여러분 계속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화이팅!